네, 앞서 서울시 한강버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장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식 운항 첫날 탑승객이 1,600명에 육박했는데요. 너무 많은 탑승객이 몰려서일까요? 오후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장실이 역류하고 있다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오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휴지로 잔뜩 틀어막은 모습입니다. 한강버스엔 남녀 화장실 1칸, 장애인 화장실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측은 승객이 몰리면서 휴지가 한꺼번에 변기에 버려져 선박 4척 중 한 척에서 화장실이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승식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면 또 뭐 그에 대한 걸맞는 평가가 나오겠죠. 도시민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부터의 힐링, 자유 혹은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좀 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일 듯합니다. 저는 이곳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에서부터 서울 한강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한 897m 정도 되는데 걸어서 13분 거리에서 좀 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갈 겁니다. 오전 11시에 첫 배가 출발합니다. 출항까지 30분 남았는데 이미 줄이 깁니다. 9시 반쯤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0시 도착해서 사전 예약은 안 되고 버스를 타듯이 이렇게 요금 3,000원을 띠고 타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뱃머리 쪽 가판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여행 것처럼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곳을 갈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강버스 정원은 최대 194명, 운행 첫날이라 그런지 만선입니다. 아, 구경만 나오신 거예요? 타시는 건 아니고? 지도 앱을 통해서 현재 한강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잔여석도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남은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1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박할 때마다 호줄을 묶고 푸는데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20분 늦게 망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20분 가까이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잠실 세내에서 망원역까지 한강버스와 따릉이 그리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3시간 20분쯤 걸렸습니다. 지하철로는 51분 거리를 한참 돌아온 셈입니다. 실은 퇴근용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는 못할 것 같아요. 한강버스를 처음 타본 소감은 출퇴근용으론 부적합, 관광용으론 합격입니다. 배 안에서 바라보는 강과 도시의 풍광은 휴식이자 일상의 여행이자 또 하나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막히는 시간대에 이용하면 딱 좋을 그런 의도가 아닌가.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한강버스 영상을 봤는데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좀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국내 첫 수당 교통수단인 이 한강버스가 오늘 첫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게 2023년 3월이었으니까 2년 반 만에 실제 운행을 시작하게 된 셈인데요. 예. 이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노선을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곡에서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까지 총 7개의 선착장을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 요금은 얼마냐? 편도로 3,000원이라고 3,000원. 합니다. 예. 요금면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비싼 편이긴 한데요. 교통카드로도 탑승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예. 환승 할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이제 배를 타고서 도심을 좀 볼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한강에서 경치를 감상하려면 그동안은 유람선을 그랬죠. 타야 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이동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한강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7개의 선착장을 따라서 약 30km 구간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뷰 포인트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의도부터 압구정 구간에서는 남산 서울타워 그리고 63빌딩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옥수에서 뚝섬 구간에서는 청담대교 또 세빛섬과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를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각 계절별 명소로 꼽히는 장소들도 있는데요. 또 특히 설해섬의 유채꽃이라든지 아니면 노을공원의 억새밭도 한강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네. 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근데 이름이 버스가 들어간 거 보면 대중교통의 성격이 있어서 출퇴근이 가능할 거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베이글을 먹으면서 네. 이제 경치를 감상하면서 출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낭만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건 좀 약간 소수인 것 같은데 그런 좀 의견도 있는데 좀 다른 실제 이제 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근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정시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바쁘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퇴근할 때에도 집에 오히려 빨리 가서 쉬는 게 낫지 뭐 이런 걸 경치를 감상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빨리 퇴근해서 쉬는 게 조금 낫지 않겠냐 이렇게 예. 이제 해가지고 조금 회의적인 의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 출퇴근 뭐 저희 같은 직장인이 이용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는 것 같아요. 결국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예. 시간 전쟁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게 매일 하죠. 되는데 실제로 9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곡에서 잠실을 갔을 때 급행을 타면 40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 현재 이 한강 버스 같은 경우는 2시간 가까이 12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2시간이면 제주도도 다녀온다라고 비판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그 출퇴근 시간이 조금 다소 좀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분이면 갈 거를 127분이 소요되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우려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날씨의 영향을 아, 크게 그렇겠네요. 받을 수밖에 예.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제 한강버스의 시승식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폭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거든요. 아. 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시계라고 해서 예. 해상의 이 가시거리가 1km 이내로 떨어지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가 된다고 해요. 아, 배가 못 다녀요? 네, 그런데 한강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습 폭우라든지 예. 비단 비뿐이 아니라 장마철 되면 수위 상승돼서 위험할 수 있고 태풍 오면 또 위험할 수 있고 못 다닐 수 있다. 또 겨울철에는 한강이 얼잖아요. 이 그쵸. 결빙 등의 문제, 이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연간 20일 이상 운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예.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런 거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운행 불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팔당댐 방류량이 3,000톤 이상, 그러니까 수위가 높아지는 폭우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결항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예. 또 추울 때 결빙, 얼음이 어는 경우에도 이제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좋지 않아서 시계가 1km 미만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시야 문제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것은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여객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날씨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서 혼선이 예. 없도록 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면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은 한강에 있는 회사는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뭐 지하철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동을 또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착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이제 그쪽 이제 구간으로 이제 운송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이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직 초기 단계니까 뭐 선착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뭐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더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향후 관광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뭔가 부가가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쨌든 눈길을 더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부가가치 사업을 더 이제 할지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라서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선착장까지 가는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도 뭔가 이제 우리가 그 뭐 한강버스를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그런 이제 그렇죠. 제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시민들도 조금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